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산드림TV.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마구 까대는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구리갈매지구를 영상으로 만든 땅짚고, 그리고 향동지구를 다녀오신 표영호TV, 그 외에 다른 많은 유튜버들도 지식산업센터 열풍 이후에 입주장을 맞이해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식산업센터가 폭망했다, 귀신의 집이다, 앞으로 재난 위험이 온다, 이런 식의 아주 자극적인 어그로를 끄는 이런 썸네일과 또 제목들로 내용들을 구성을 하니까 조회수는 잘 나왔겠죠. 조회수 잘 나오고 하니까 계속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까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죠? 무슨 목적이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들은 지금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떻죠? 공감되고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죠. 지금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분들이, 그죠?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어때요? 이분들 더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저기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니까 입주를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사서도 입주하고요, 또 임차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큰일 나고 굉장히 문제고 마치 사기가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제 이거를 팔고 나가려는 분도 또 임차를 맞추려는 분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지적하고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공급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마구 깐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지식산업센터가 문제입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로 가리봉동 공단에서, 그죠? 공장들이 막 파란 지붕 공장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리 전태열 열사가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점차 뭔가 이렇게 제조 이런 공장들을 갖고 일하시는 기업들이 외곽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출근하면서 별로 이런 것들이 느낌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약간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나왔고요. 시대가 지나서 이제 단순하게 제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지식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IT, 그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IT, 컨텐츠, 미디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다양한 방송 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로나 가산의 디지털 단지를 보면 빌딩 숲입니다. 그 빌딩들이 지식산업센터고요. 결국 이용자의 만족도가 있었고 초기에 분양은 더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좋게 느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문정동, 성수동 이런 데 사서 갖고 있었던 분들이 시세가 막 2배, 3배 막 이렇게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식산업센터 사서 써보니까 좋기도 한데 시세도 막 올라. 대부분은 월세 받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 투자자들도 시세가 막 올라. 모든 부동산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더 사야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친구야, 너도 사봐. 이러니까 자꾸 더 사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괜찮네 해서,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아카데미들 많잖아요. 유튜브로 성공한 그런 아카데미들에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공동투자 이런 것들까지 계속 기승을 부려서 갭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주택시장 규제 속에 지식산업센터로 대거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마구마구 완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지가 좋고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실입주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곳들도 있지만 다소 아닌 지역들조차 다 잘 팔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줄 알았던 게 고금리라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시피 된 거죠. 이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입주장을 맞이해서 투자자들은 더더욱이 대출을 일으켜갖고 이걸 등기를 치는 것도 어렵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기 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등기를 치지 못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떻게든 팔아야죠. 그러니까 무피, 더 심하게는 마이너스 피, 더 가면 계약금 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오히려 얹어서 주겠다, 이런 매물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1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00명이 모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 10명, 20명만 나타나도 어떻게든 열심히 더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확산이 되고, 그것이 마치 저기는 마피, 계약금 포기가 있네 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가치 자체가 낮은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계약금 포기가 속출해도 소화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아파트 투자에서도 입지별로 지역별로, 또 상가 투자에서도 입지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 잘 팔고 살 때 잘 사야 되는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입장 맞이해 갖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죠. 게다가 최근에 제 지인들도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임차로 사용하고 계셨던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해서 이용하려는 문의들이 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를 모르던 사람들이 투자자들 열풍 속에서 지식산업센터 알아서 사업하시는 수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내 걸 사서 써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DMC 시티워크라는 향동 1블럭이 작년 추석기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여기를 또 매수하신, 계약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보다도 실입주 기업이 많았어요. 물론 지하철이 생기는 이슈를 해갖고 투자자들도 삽니다. 자, 그런데 실입주 기업이 상당히 늘었다. 그것은 뭐예요? 실제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이것을 사서 쓰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실입주 기업들이 늘고 지식산업센터를 쓰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쓰는 사람들은 점점 만족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주택시장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팝니다. 근데 계속 누군가는 사요. 그럼 다 어디서 나오죠? 지식산업센터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죠. 계속 사업자들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된다? 이게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에요. 계속 애를 낳아갖고 계속 가족이 늘어나야지 아파트가 수요가 생성되나요?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택시장의 논리이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내가 일하는 공장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괜찮고 정말 쓸만한 지식산업센터들을 잘 선별해 갖고 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입주하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사업하는 곳에 잘 맞는 곳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기존의 일반 상가 빌딩들보다 장점과 유용함이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계속 점점 이전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나쁘고 지식산업센터가 잘못하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실제 내가 선택해서 매수해서 쓸만한 곳이 지식산업센터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처로도 괜찮은 곳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텅텅 비었다? 자,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걸고, 썸네일을 걸고 영상들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 제가 땅 짓고 그 다음에 표영호 TV는 구독자가 원체 많고 영향력이 있으신데, 마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도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고 상처받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을 팔거나 또는 임차를 맞추려고 그럴 때 악영향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분개하고 있어요. 이 톡방에서 막 굉장히 막 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텅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땅짓고가 찍은 영상을 보면 구리 갈매지구를 막 방송을 찍었어요. 유튜브를. 자, 그런데 그곳의 입주율을 뭐 물어보니까 뭐 60%, 뭐 50%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60%, 50% 이게 마치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댓글을 인용해서 귀신의 집이다라는 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집이다로 막 조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럼 진짜 귀신의 집이냐? 아닙니다. 거기 가보세요. 저는 집이 근처예요. 자, 그런데 그 동네 그냥 막 거의 땅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거기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 제조에 왕타 칫솔이라고 47칸이 들어갔어요. 예. 결국 제조를 실입주로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가서 제조는 굉장히 빨리 채워진 편이고요. 그리고 기숙사는 그 지역에 다 마찬가지인데 주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차, 임대 굉장히 잘 맞춰졌고 또 실입주도 빠르게 돼서 거의 뭐 3, 4개월 만에 빠르게 맞춰진 형국입니다. 그럼 나머지 섹션 오피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의 수요가 이쪽 지역이 갈매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딥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장을 맞이해서 1년에 60% 이상 이 정도 왔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 시기에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자, 그러면 서영 아너시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났는데 실제로는 2023년 올해 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입주를 했다고 보면 이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50%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랑 달리 입주장 딱 됐을 때 미리 막 준비하고 있다가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막 이사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가정집하고 좀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빌딩답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기업체들이 내가 실제로 이걸 샀더라도 분양을 받았더라도 심지어 바로 못 들어가고 몇 개월 막 6개월까지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전에 따른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체나 또 임차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 스케줄이 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뭐 월세 내면 싼데 굳이 내가 사서 들어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일정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차 들어가는 속도로 봤을 때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 안 좋은 시장 상황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마치 이 지역이 뭐 귀신의 집 막 난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나쁘냐고요? 아니요. 여기 바로 별내역이 있습니다. 이 별내역 8호선은 올해 2023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했었는데 2024년 여름 7월 달에 개통되는 걸로 미뤄지긴 했어요. 바로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지금도 거기 경춘선이 다니고 있지만 8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이 그렇게 막 저주가 내리고 귀신의 집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별내 지역 아시면 알겠지만 별내역 있고 갈매역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구리 갈매지구가 있는데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는 별내가 아니에요.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는 이 갈매지구에 있습니다. 그럼 별내역에서 도보로 갔을 때 한 13분 넘게 가야 별내지구에 있는 동양 파라곤 스퀘어, 그리고 동광 비즈타워, 그리고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예전에 분양을 하고 입주장 때 좀 더디게 입주를 해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꽉 들어차갔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제 지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도 했고요. 일하고 있는 지인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별내 주변의 지식산업센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잘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8호선 연장 개통이 내년 7월 달에 됐을 때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의 속도로 계속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갈매동 자체의 인지도가 낮았어요. 우리가 오히려 서울보다 더 멀리 있는 별내는 잘 알아요. 그죠? 다산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이 구리 갈매동, 중랑구 신내동 딱 붙어 있잖아요. 예. 이 갈매지구로 사람들이 갈매동을 잘 몰랐던 거죠. 지역에 대한 그 인지도가 낮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들이 꽤 큰데 이게 차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좋게 성장한다면 오히려 직주 근접은 물론
서울권에 있는 기업들도 인지를 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왕숙지구가 지금 이제 보상받아서 이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 우리가 별내에 있는 이미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이상으로 잘 될 곳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구리 갈매지구를 길게 얘기했지만 요즘 입주장을 맞이한 곳들이요. 요즘 입주장을 맞이한 곳들은 보통 2년 반 전, 3년 이렇게 전에 분양을 했던 곳들입니다. 그 당시에 분양할 때 지식산업센터 열풍이 드는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막 끌어올리는 초입에 있었어요. 분양가가 막 끌어오르는 초입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입주하는 곳들을 평당 분양가를 살펴보면 거의 뭐 700만 원 안팎 뭐 이 정도 되는 거는 요즘 유명 브랜드 시공사들 시공하는 시공비가 거의 700만 원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정도 수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가 대비해서 따져봤을 때도 이 지식산업센터들의 가치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그냥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표영호 TV가 향동지구를 갔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그 향동지구를 가서 막 텅텅 비었다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제가 여기 한번 잠깐 보면 표영호 TV에서 여태까지 본 것 쭉 최악, 파산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사는 지금 너무 위험해, 유는 한 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막상 가서 본 거는 그 향동지구 상업지구에 있는 대부분 상가 빌딩들의 상가들이에요. 상가들이 통통 빈 거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이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물론 그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이죠. 자, 그러나 상가들이 비어 있고 또 하필 앞에서 지금 이 빌딩도 보시면 이렇게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섹션 오피스, 상가 빌딩의 섹션 오피스인데 막 지금 입주를 시작한 곳이거든요. 막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막 채워질 수도 없어요. 물론 그곳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고생하고 있는지를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투자자와 그죠? 동네 인터뷰하고 아는 내용과 또 업자 입장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게 또 다른데 거기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동지구의 섹션 오피스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까지 다 싸잡아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다소 비약일 수 있겠다.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지금 단 한 개도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마피로 내놓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마피로 내놓으니까 여기는 이제 폭망했다, 뭐 난리가 났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주장을 맞이해 보면 다른데 실제로 이 향동 오블록이라고 하는 GL 메트로시티 향동 여기에 마피를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 여기에 제 고객이 호실을 갖고 있는데 드라이브온 호실이에요. 갖고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뭐 평당 거의 뭐 150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막 없어지니까 무피로 팔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근데 무피로 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평당 프리미엄을 한 40, 50 정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마이너스로 던지고 또 지금 입주장에서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겁을 먹고 또 등기를 칠 수 없는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던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 지금 대형 1500평짜리 대형 임차를 맞추기도 하고 누구는 무피 또는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하기도 하고 임차를 맞추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발전할 것에 대해서 등기를 쳐서 맞추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업리 속에 다 같이 시장이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사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표영호 TV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텅 비었다, 지식산업센터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우선 부평 유원센터 아시나요? 부평 유원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2022년도 초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초반에는 입주장 때 계약금 중에 마이너스 3천 이런 호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 마이너스다, 이렇게 장이 뜨거운데 마이너스 시대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장 때 어렵다,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하기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떠냐? 지난 1년 동안 입주가 많이 차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뭐 80%를 넘어서서 거의 다 차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잘 채워져 갔고, 그리고 평당가 같은 경우에 분양 당시 평당가가 570, 80만 원대 섹션 오피스가
지금 한 650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섹션 오피스가 좀 더 인기 있었고요. 그곳은 제조용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부평 산업단지에 이제 제조 호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가, 그러니까 분양가에다가 취등록세 정도 더한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 장이 안 좋고 어렵고 해도 많이 차들어 갔고 그리고 꽤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또한 안양 IS 비즈타워가 있습니다. 안양 IS 비즈타워는 특징이 지하철이 가까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배우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봤고요. 또 굉장히 크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1년 남짓 돼 가는데, 이 IS 비즈타워 같은 경우도 이제 80% 넘어서서 거의 다 이제 차 들어갔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분양 당시의 평당가가 거의 한 600 정도 했던 것이 지금 최근 실거래가로 84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또 시세도 올라간 경우죠. 결국 지식산업센터가 무조건 안 좋다든가 뭐 텅 비었다 이런 얘기와 달리 실제로 그 구리갈매지구나 향동지구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지하철 있는 곳과 또 없는 곳에 유사치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좋은 곳, 나쁜 곳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뭐 위험하다, 위기다, 뭐 재앙이다, 귀신의 집이다 이런 얘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지식산업센터 폭망했다 이런 거 위주로 너무 영상 찍고 막 조회수 높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좀 참아 주시고요. 오히려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잔금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 대출 비율이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까, 또 이런 걸 알려드리고, 물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저희가 판 게 아닌데 제가 맨날 고민 상담 해드려요. 그리고 입주 절차를 잘 몰라갖고 헤매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찍고 또 연락 오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매로 되팔고 싶은 어떻게 잘 팔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차 잘 맞추고 싶은 분들한테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도 만들고 또 같이 도와드리고 조언해 드리고 있어요. 계속 무료 상담 전화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네. 그리고 온라인의 도구들도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갈까 해서 입주장 하시는 분들을 계속 돕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명하고 잘 나가시는 이 부동산 유튜버들이 그냥 막 공격하듯이 까지 마시고,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해결책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정성 들여 만들어 갖고 찍으면 얼마나 조회수 많이 나오겠어요. 물론 뭐 고민 상담 전화 다 받아주실 거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하라 그러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 때 파는 사람들도 잘 팔아야 되고요, 또 살 때 사는 사람이 잘 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좋다, 거짓말해서 파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돈 벌고 싶으니까. 그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향동지구의 섹션 오피스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별도 영상으로 한다고 그러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향동지구가 지식산업센터 열풍이 불면서 그죠? 관심을 막 끌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한 뭐 1년에서 8개월 정도 동안 섹션 오피스 향동지구에 막 지어서 파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향동 그러면 사람들이 항동이요, 구로구의 항동은 아는데 고양시의 향동은 잘 모르는 거죠. 상암동에서 엄청 가까워요. 예. 그리고 뭐 배우수요 얘기하면 기업들을 위한 배우수요 괜찮습니다. 그 옆에 뒤로 원흥, 고양, 일산, 그리고 파주 이런 완성도시들에서 서울로 가까이 나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로 딱 들어가는 순간 거의 2배니까 서울 직전에서 요 향동지구를 선택할 만하다는 게 논리예요. 맞는 논리기도 하고, 실제 그래서 그런 실입주 기업들도 많이 샀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향동지구의 섹션 오피스를 팔 때, 와, 향동 열풍, 지산 열풍이 부니까 갑자기 이 TM 사원들을 대고 뽑아서 막 전화를 합니다. 예, 뭐 목동 같은 데다가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막 전화를 돌려서, 야, 1,000만 원 넣으면 5천만 원을 벌고요, 1억 넣으면 5억을 벌고요, 이렇게 멘트가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한테 계약금 2배 포기해서 팔아달라 이런 분들도 연락이 오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살 때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요. 그러면 지금 팔아달라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샀는데 이게 대부분 작게 섹션 오피스를 작게 잘라갖고요. 계약금 한 2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1억이면 4칸 사세요. 이러니까 막 3칸, 4칸 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파는 사람들이 잘 팔아야 된다는 게 투자자한테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서 아유 지식산업센터처럼 대출 8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 진짜요? 그럼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내가 한 15%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지금 3천만 원 주고 한 개 샀어요. 그럼 잔금 치를 때 내가 한 4천만 원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섹션 오피스들, 이 상가 빌딩들은요. 대부분 이걸 샀을 때 다 투자자예요. 실입주보다 대부분 투자자가 샀어요. 게다가 지산보다 더 심하게 투자자가 샀어요. 게다가 다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입주장이 다가왔는데 이거를 열심히 전화로 팔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이름 대기도 민망하지만 어디 분양 현장 가서 열심히 전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연락처 바꿔요. 그러니까 입주장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 입주장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자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저 대출하려고요? 하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은행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는 서울 같은 경우 보통 80%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70%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향동지구의 섹션 오피스는 58%로 책정하고 있어요. 직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 확인은 뭐 저도 그 은행의 지점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출발점이 달라요. 자, 근데 여기다 신용을 붙여야 되는데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통 투자자 가서 다 임대사업자를 디미니 은행 입장에서 이거 좋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내가 막판에 내가 한 10%의 잔금 더 치르고 취득세 4.6%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뭐 잔금 치를 때 한 뭐 20% 30%를 더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4칸 갖고 있는데 한 칸에 3천만 원씩 해서 한 1억 2천이면 잔금 치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받고 되팔아야지 생각했는데 이거 직접 등기 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한 칸당 거의 뭐 막 9천씩 필요하니까 9436 거의 3억 6천에 세금하면 한 4억 돈이 필요한 거예요. 4억 돈이 필요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던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잔금 치르고 대출 못 일으키니까 막 던져요. 그러다 보니 계약금 포기. 거기서 안 되니까 계약금 2배 포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는 사람들을 잘못 팔았어요. 막 대출에 대해서 무책임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조상도 실입주 형태를 띠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를 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도 그냥 대충 사요.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절반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여기가 유난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이 지금 지하철이 당장에 없으니까 좀 제가 봐도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소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자,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거꾸로 그와 비교했을 때 실입주 기업들이 그래도 좀 샀다. 그리고 중간에 전매로도 실입주 기업한테 되팔았다. 그리고 그래도 일반 사업자를 내놓고 여차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 참고로 그런 섹션 오피스 빌딩들은 엄청 작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들 막 63빌딩만 해요. 대형 시설에 대형으로 막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스타트할 때 다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무턱대고 재난이다. 무턱대고 귀신의 집이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 63빌딩 많은 것들이 뭐 사거리에만 3개 막 뒤로 다 합치면 또 4개 5개 사이즈인데 이런 것들이 잘 오히려 차들어가면 동네는 더 많이 분위기는 반전되고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후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분양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잘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5번째. 우리 이제 부동산 유튜버님들 지식산업센터 막 그냥 까지 말고요. 그분들도 마음고생 얼마나 심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산드림 TV에서 또 열심히 도움되는 영상도 만들고 또 열심히 저희는 상담도 해드리고 뭐 파는 것도 같이 노력해드리고 그죠? 임차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뭐 대출도 막 뭐 10원도 안 받고 제가 뭐 은행 지점장 추천해드리고 막 이래요. 도와드리려고. 저 지방에 있는 물건도요.
물론 저희도 도저히 여기는 저희도 자신 없다 하는 것들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 좋은 부동산도 없고 다 나쁜 부동산도 없고요. 다 좋은 지식산업센터도 없고 다 나쁜 지식산업센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 열풍 속에 실제 기업들이 점점 더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이전해서 들어오려는 욕구들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우리가 더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좋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힘내시고요. 예, 내가 등기치고 임차를 맞춰서 잘 2, 3년 더 건너가실 수 있다면 분명히 좀 더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되파셔야죠. 예,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영업했던 분들, 또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런 뭐 유튜버 분들께 도움 청하고 지역의 부동산들하고 친밀하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게 실제로는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함께 이야기 나눠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식산업센터를 마구 까는 유튜버 영상들을 제가 몇 편 보고 자극받아서 역대 가장 길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길게. 막 나눠서 나중에 뭐 찍어야지 했던 것도 다 떠들었는데 분명히 좋은 지역들 있어요. 좋은 지역들이 있고 지금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실제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이런 곳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아니니까 우리가 잘 하고요. 다만 우리가 때로 몰려와서 막 팔고 때로 몰려와서 막 사고 했던 것들 중에 어려움 겪는 현장들 그런데 많이 어려운 거 아시지만 우리 다 함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 제가 어려운 얘기 위험한 얘기 막 했는데 뭐 그 유튜버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뭐 이렇게 실소유자 톡방 뭐 300명 400명 방에 있는데 아까 그런 이제 막 지식산업센터 뭐 귀신의 집이 됐다 뭐 이런 영상이나 또 위험하다, 뭐 재난 수준이다, 막 이런 이제 영상들을 보고 소유를 하시고 이미 사신 분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이런 걸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게 얘기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되는 거는 저도 겸손하게 하나하나 또 고객분들을 챙기고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